오부의 제목 초원의 바람. 돌궐과 고구려가 부활해 수와 당이 주변에 침략질한 100년의 노력이 헛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의 반란이 진압되지만 마침내 돌궐이 부활합니다. 힐질리시카는 당이 동화작업을 하던 투르크인들을 빼오기 시작합니다. 요동도독에 임명되었던 보장왕 역시 말갈과 내통에 반란을 꾀하지만 들켜서 당나라로 송환되어 이듬해 바로 죽게 되고 안동도 후부엔 설인기의 아들 설눌이 임명됩니다. 당은 지독하게도 요동의 고려 유민들을 하남성, 농서성으로까지 흩뿌리고 다수의 유민들은 끌려가길 피하기 위해 신라로 귀의하며 요동이 점차 비어갑니다. 토번에 시집갔던 당의 문성공주도 죽으면서 당과 토번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막을 온건파도 양국에서 사라집니다. 신라에서는 보덕구강 고한승을 일반 진골 귀족으로 편입시키고 이에 반발한 난이 일어나지만 곧 진압됩니다. 당 이치가 병약해지면서 선황의 아내인 측천무후에게 권력을 넘겨왔고 이치가 죽음으로써 당에는 권력암투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 고종과 측천무후의 공동정부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황제 중종의 외척들이 권세를 쥐려고 처음부터 설칩니다. 이에 가문의 큰 어르신인 측천무후는 중종, 외척들을 모두 쳐내고 바지사장 예종을 앉히고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이에 이적의 손자 이경업이 중종의 복귀를 명분으로 난을 일으키지만 2달 만에 진압되는데 이번 작전에도 백제 출신 흑치상제가 출정합니다. 한편 중원이 혼란스럽자 토번은 안서도 호부로 재진출하여 실크로드의 북로까지 장악합니다. 당은 즉각 10만군을 보내지만 인식과 강에서 폭설을 만나면서 대패합니다. 30만을 다시 보내자 토번은 돌궐과 연합을 했음에도 안서 사진을 다시 뺏깁니다. 토번의 대수령 둘이 당에 귀부하면서 가르 가문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집니다. 돌궐은 거란을 이때 공격하지만 당이 군사를 파견하자 군을 물립니다.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토번의 가르침링은 3만의 군사만 동원할 수 있게 되었고 돌궐은 이번엔 더 강한 당에 붙어서 돌궐과 당의 30만이 가르침링과 소라한산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1대10의 싸움이 겨울 내내 토번이 우세하고 당군이 오히려 전멸합니다. 돌궐은 즉각 군을 물리며 중립을 선언하고 당은 토번을 서쪽 정부라 부를 정도로 위세가 실추됩니다. 한편 신라는 서라벌의 시장이 3배로 커질 만큼 국력에 숨을 고르자 원산, 개성, 황해도로 인구를 이주시키면서 북쪽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당 영주도독 조문회의 수탈에 참다 못한 거란의 이진충이 난을 일으킵니다. 해족, 습족, 그리고 요소를 끌려온 고려 유민들 또한 여기에 대거 동참합니다. 5월 말에 당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토벌대를 보내면서 돌궐의 뒤치기도 대비해 그쪽으로도 군을 배치합니다. 동시에 거란 예하의 속주의 인구들을 당의 내부로 이주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거란 일대에 끌려와 있던 고려인들이 하북 산동으로 또 많이 이주됩니다. 거란은 당과 습족 포로들에게 거란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흘리게 만든 뒤 이에 속아서 자만한 당군이 경무장으로 황장국에 들어서 이해고에게 전멸당합니다. 1차 공세 때 붙잡은 장수들의 서명을 받아서 문서를 위조해 보내자 이에 속은 2차 공세가 또 경무장을 하고 협곡에 들어서 전멸합니다. 하지만 이런 큰 승리 뒤에 이진충이 죽으면서 그 처남 손만영이 거란을 잇기로 합니다. 이에 이진충의 아들이 불만을 품고 돌궐로 갑니다. 거란은 공세에 나서 서쪽으로 평주와 단주로 공격하지만 점령에 실패합니다. 동쪽으로도 1, 2만의 군사가 가는데 이들은 고려부흥운동입니다. 안동도부 신성으로 포로를 끌고 간 뒤 항복을 권유하지만 오히려 이 포로가 성문 앞에서 항전을 외치자 그를 죽인 뒤 신성 안동도부를 공격해 무너뜨립니다. 돌궐이 이처럼 서와 동으로 군을 나눈 거란의 후방 영주를 습격해 이진충과 손만영의 가족 일부를 납치하는 혼란도 발생합니다. 거란의 손만영은 혼란의 수습을 위해 오히려 당을 공략하겠다고 내걸고 더 진격합니다. 마침 당 무조의 정치적 숙청에 민심이 흉흉했던 기주 그리고 하북 일대가 거란에 항복합니다. 고려부흥군 역시 요동성 공략에 들어가는데
고구수라는 장군이 저항해서 잠시 물러납니다. 이 고구수가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고, 그래서 공격하지 못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은 17만 군을 모병해 다시 출격하지만 동엽석으로 거란군이 이들을 유인해 대승하고 거란은 거칠 것 없이 하북으로 남하합니다. 당과 거란은 전투가 끝남과 동시에 돌궐에 구애합니다. 돌궐은 양쪽에 제안을 들어보고 아무래도 줄 것을 더 약속하는 당에 붙기로 합니다. 당은 다시 20만 군을 모아 하북의 곳곳에 배치하여 유주로 공격하는 손만영군, 기주로 공격하는 하소 이해국군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란군이 당내에 이렇게 발이 묶인 것까지 보고 돌궐은 거란의 뒤를 칩니다. 묵철은 을원우를 일부러 풀어주어 이 사실이 당과 거란 진영에 알려지게끔 합니다. 가족들이 포로가 된 거란과 해족이 손만영을 배신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에 맞춰서 당이 거란군을 진압합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대중상과 걸사비호가 이끄는 고려부흥군이 고성문이 지키는 요동성을 마침내 무너뜨립니다. 기주 쪽에 갇혀 있었기에 당 쪽으로 항복하게 된 이해고와 거란군은 어제까지 동지였던 고려부흥운동군을 진압하라는 명을 받고 북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해고 자신이 제일 익숙한 천문령을 지키는 걸사비호군은 쉽게 돌파하지만 정작 협곡 너머로 가서 대조영의 군은 이기지 못하고 거란군이 와해됩니다. 어쩌면 어제까지 동지였기 때문에 굳이 싸우지 않고 거란 땅으로 돌아가서 자진해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후 거란과 해족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돌궐로 이들 다수가 투항하고, 당나라는 영주와 요동에 대한 간섭을 더 할 수 없게 육로가 단절됩니다. 대중상 또한 이 무렵 병으로 자연사하면서 대조영이 왕이 되어 동모산에서 상처 입지 않은 옛 부여와 말갈당 40~50만 명으로 나라를 건국합니다. 고구려가 350만이었던 걸 생각하면 많이 끌려간 것입니다. 돌궐의 묵철은 당이 거란을 협공할 때 약속했던 부를 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침략하여 약탈하고 하북 일대가 또 무정부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이러한 와중에 당은 요동에 당연히 영향력이 떨어지고 이들 세력이 독립합니다. 유주자사가 안동도호를 겸하고 요동의 세력은 소고구려라는 위성국가로 따로 불리게 됩니다. 당은 소고구려의 왕에 보장왕의 증손자 고보원을 임명하지만 실제 파견은 이듬해에 이뤄집니다. 하지만 고보원은 소고구려에 가자마자 이들 세력을 이끌고 발해로 오히려 합류해버립니다. 이에 당은 이번엔 보장왕의 셋째 아들 고덕무를 새로 앉혀 위성국가를 이어갑니다. 한편 토본에서는 티디 송첸 첸포가 가르 가문을 숙청하면서 왕권 강화를 외치고, 이후 한 세대간 토본과 당의 지루한 실크로드 공방전이 이어질 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에필로그는 발해 무왕의 이야기입니다. 백제 부여풍의 아들 부여사는 일본 나라현에 정착했지만 일본 내의 정쟁에 규슈로 가기로 합니다. 긴 세월 뒤 부여사의 손자 때에 이르러 부여정가가 다시 백제왕을 칭하면서 정치적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신라는 황급히 규슈 미야자키현에 대한 상륙작전을 펼쳐 공격을 가합니다. 이는 일본을 향해 영토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백제 왕실의 씨를 말리기 위한 참수작전이었습니다. 부여정가와 그의 차남 부여화진은 전사하고 장남 부여복진은 신라군을 격퇴합니다. 이후 백제를 세우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만 이 승리를 기념하는 마츠리가 일본에서 최고 오래된 마츠리입니다. 당은 30년 만에 발해를 내정 간섭하는데 후방의 흑수말갈에게 친서 외교를 한 것입니다. 협공으로 고려가 멸망했기 때문에 발해는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발합니다. 당이 흑수말갈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진압하자는 발해 무왕에게 동생 대문이는 반발한 뒤 숙청이 두려워 당으로 망명합니다. 발해 무왕은 대문예를 처형하라고 당에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당에 보냈던 아들 대도리행이 의문사하자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당은 발해의 왕위 계승자가 없어진 이상 대무예를 물리고 대문예를 다음 왕으로 앉히겠다며 협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은 신라가 과거 규슈로 공격했던 것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300척으로 침략하는데 신라가 이걸 너무 쉽게 막아낸 뒤 신하 국가라며 무례한 조롱의 사신단을 보냅니다. 발해 무왕은 신라와 일본의 갈등도 보자
당을 공격할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장문휴 장군을 시켜 등주를 선제 기습 공격하여 항구로서의 기능을 초토화합니다. 당은 이후 십수년간 30만 명치의 세금을 들여야 할 정도로 실업자가 생겨납니다. 여기에서 소고구려는 진작 어느새 발해의 번국으로 흡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은 예상보다 발해가 강력하자 신라에 SOS를 청하는데 이로써 한 세대가 단절되었던 신라와 당의 외교가 복구됩니다. 신라는 10만 군사를 국경에 잠시 배치했다가 눈이 온다는 핑계로 군을 물립니다. 발해 무왕은 자객들을 보내 낙양 한복판에서 대문이를 암살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당현종은 이 자객들을 모두 색출해 잡는 데에는 성공합니다. 신라가 여전히 발해를 칠 진심이 없다고 파악한 발해 무왕은 직접 군을 이끌고 산해관을 공격해 당군 1만을 죽이는 대승을 합니다. 당은 대문예를 총관으로 세워 하부 16개 주에 총동원령을 내려 만리장성 400리를 수리하면서 수비조차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돌궐의 빌객한이 곧 사망하면서 돌궐 거란 해가 당에 복속하며 외교적으로 고립된 발해는 대당 강경책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타협을 합니다. 발해 무왕은 당의 자주국을 선포하며 동모산의 임시도읍을 중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건의 발단이었던 두막로의 흑수말가를 3년에 걸쳐 정리합니다. 당은 요서의 고군성, 안동로 후부를 부활시켜서 발해를 감시하는 역할의 성으로 만듭니다. 한편 북방에서는 돌궐이 무너지고 위구르 제국이 일어나며 신라는 발해라는 방파제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일본에 아쉬워질 게 없어져 무례해지고 일본은 신라와 단교하고 신라를 공격할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100년 전쟁사를 요약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